이어서 뉴스센터가 방송됩니다. 고향 특례시가 전 세계 지방 정부의 대표 도시로.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서 대북 정책 기조로 엔드 이니셔티브를 제시한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이후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 등을 하며 돌아온 민주 대한민국을 알리고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의 첫 공판 기일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법원이 법정 촬영을 허가한 만큼 전직 영부인인 김 씨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 공개될 전망입니다. 내란 특검이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 기일에 대해 생중계를 신청했습니다. 첫 공판의 경우 군사기밀 관련 내용 등이 없어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6년 만에 유엔 총회 연단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을 향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유엔이 제 기능을 전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자신이 거둔 성과와 미국 우선주의를 부각하는 데 연설의 대부분을 할애했습니다.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은 정부 조직법 개편안과 국회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상위비별 법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이동통신사와 롯데카드 등에서 발생한 해킹 사태의 경위를 따져먹기 위해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센터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각국 정상들 앞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복귀했다고 선언했는데요. 특히 대북 정책 기조로 엔드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면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성승환 기자입니다. 190여 명의 정상급 인사 가운데 7번째로 연단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 유엔의 성취가 곧 대한민국 80년 역사라고 운을 뗐습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하고 통일교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의 첫 공판 기일이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의 모습이 처음 공개될 예정인데요.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채연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이곳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김건희 씨의 첫 공판 기일이 열립니다. 지난달 말 특검팀이 김 씨를 일부 혐의로 구속 기소한 뒤 약 한 달 만에 첫 공판이 열리는 겁니다.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김 씨는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법정에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예정된 조사가 불발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오후 1시 재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받은 1억 원의 행방, 또 추가 금품 수수 정황을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구속 전후 2번의 조사에서 충분히 진술했다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만큼 오늘 출석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자, 이번엔 내란 특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관련 첫 피의자 조사가 불발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방준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내란 특검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으로 예정된 특검 소환 조사에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작전 지시 등 외환 혐의 관련 첫 피의자 조사가 불발된 건데요. 특검은 우선 오늘까진 기다려본 뒤 추가 소환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검은 지난달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하며 혐의 다지기에 주력한 바 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제기된 의혹 전반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 앞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 정치권 공방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 사법 장악이라며 정면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굽히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문승욱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여야는 청문회 문제로 계속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3건 분립 사망을 운운하는 건 코미디라고 직격했는데요. 법안 처리에 앞서 운영위에선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을 두고도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국회 가방위는 이동통신사와 롯데카드 등에서 발생한 해킹 사태의 경위를 따져 묻기 위해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엔 김영섭 KT 대표이사와 조자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등 기업 임원들이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중 낙폭을 키워 3,44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지수는 장 초반 3,497까지 올라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이내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피는 오전 11시 20분 현재 전일보다 1.16% 내린 3,445.76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26% 급락한 852.51을 보였습니다. 마약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집에 불을 질렀다 구속된 50대가 법원의 선처로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 4월 인천 연수구 옥련동의 한 17층짜리 아파트 3층 집에서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2~3시간 간격으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한 A씨는 누군가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뒤 1층에 내려와 있다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방화 직후 주민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려 대피를 유도하고 경비원에게 신고를 부탁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어제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이던 A씨는 지난해 7월 SNS로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갖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는 재작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 등에서 중고등학생 4명을 성폭행하거나 유사 성관계를 한 혐의로 20대 A씨와 B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과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마약성 수면제인 졸피뎀을 직접 투약하거나 일부 피해자에게 제공했는데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성립되는 중학생이었습니다.
대전의 도로 한복판에서 둔기를 들고 시민을 위협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출동한 경찰에게 나를 건드리지 말라며 저항하다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도로, 비상등을 켠 차량이 왼쪽으로 비켜나자 남성 한 명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하면 직접 제압하려 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뒤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국제 소식 전해드리는 글로벌 센터입니다. 6년 만에 유엔 총회 연단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을 향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유엔이 제 기능을 전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자신이 거둔 성과와 미국 우선주의를 부각하는 데 연설의 대부분을 할애했는데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이후 지난 7개월간 자신이 7개의 전쟁을 끝내는 내내 유엔은 뒷짐만 지고 있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용 H-1B 비자 선발 방식을 고임금, 고숙련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방안을 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현지 시간 23일 H-1B 비자 개편안 초안을 인용해 특정 연도에 비자 신청이 쿼터를 초과하면 임금 수준별 구간을 만들어 고임금 일자리를 우선 선정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수수료를 연간 1인당 $1,000에서 그 100배인 10만 달러, 약 1억 4천만 원으로 증액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규정은 이르면 내년도 비자 추첨을 위한 3월 신청 전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Have to pay $100,000. 오늘 가장 핫한 소식을 알아보는 핫클릭 시간입니다. 검찰이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관련해 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은 어제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지난 2010년에 도입된 시민위원회는 주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나 공소 제기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며 결정된 내용은 검찰의 수사나 공판 단계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보안업체 노조원 A씨가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 등을 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국방의 의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지호 씨를 포함한 제139기 해군사관 후보생 83명은 어제 오전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입교식을 가졌는데요. 이들 후보생은 앞으로 10주간 강도 높은 교육, 훈련을 거쳐 정예 해군 장교로 임관할 예정입니다.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 11주를 포함해 39개월로 이지호 후보생의 보직은 통역 장교인데요. 미국에서 태어나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던 이 씨는 병역 의무를 다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습니다. 지금까지 핫클릭이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 대부분에서 가을비가 내립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고 또 많은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주말까지도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전망입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가을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당장 오늘과 내일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100mm 안팎의 큰 비가 쏟아집니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사고 책임자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나온 최고 형량입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배터리 공장 사고. 순식간에 연쇄 폭발하며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23명의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리는 제보23입니다. 오늘 교통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먼저 어젯밤 경부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밤 11시 45분 대구 달성군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칠곡 물류나들목 인근에서 화물차 2대와 승용차가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로 30대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고 화물차 운전자 2명은 다쳤습니다. 경찰은 앞서 달리던 16톤 화물차와 트레일러가 추돌한 뒤에 그 뒤따르던 승용차가 그 트레일러를 받으면서 일어난 걸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들 전해드렸는데 이번엔 술에 취해 바다에 빠졌다 해경에 구조된 일입니다. 어제 새벽 경북 울진군 후포항 항구에 남성이 바다에 빠졌다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구조대원을 투입해 9분 말인 1시 반쯤 부둣가 선박 저반 안전시설을 붙잡고 있던 50대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이 구조된 남성은요, 만취 상태로 바다에 빠졌는데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이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제보23이었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척결을 위해 출범한 주가 조작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 나왔습니다. 종합병원장 그리고 사모펀드 전 임원 등이 시세 조종으로 총 4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주가 조작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본보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윤영석 기자입니다. 코스피에 상장된 A사의 주가는 지난해 초 2만 4천 원대였습니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소비자 심리 지수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제 심리가 6달 만에 좀 나빠진 지수가 발표됐네요. 네, 갑자기 경제 지표 얘기하는데 사람의 심리가 왜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경제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자연과학하고는 달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하거나 소비하면 실제로 경제가 그렇게 움직이는 심리와 실적 간의 상관관계, 경향성이 매우 높거든요.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번 아르헨티나와의 통화 스와프로 인해서 우리가 미국에 훨씬 더 명분 있게 통화 스와프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점에서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야구 정규 시즌 막판 가을 야구 티켓 경쟁이 치열합니다. SSG 랜더스가 투타의 조화를 앞세워 3위 구티기에 나서는 등 3, 4, 5위인 팀들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이추원 기자가 전합니다. 한 달여 만에 1군 마운드에 선 김건우와 기아 고졸 신인 김태형은 예상 외 팽팽한 투수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황재균은 6회 말 상대 선발 알칸타라의 초구를 걷어올리며 시즌 100번째 안타를 만들어내 14시즌 연속 100안타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초원입니다. 한국이 제31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에서 대만의 충격적인 콜드게임 패배를 당했습니다. 한국은 어제 중국 푸젠성 핑탄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예선 라운드 2차전 대만과의 경기에서 0대10으로 7회 콜드게임으로 졌습니다. 한국은 1회 2사 1-3루 위기에서 폭투로 1점을 내준 것을 시작으로 안타와 볼넷을 허용하며 계속 흔들려 1회에만 6점을 뺏겼습니다.
이후 5회와 6회에도 1점씩을 내준 한국은 7회에 투런 홈런을 맞고 콜드게임으로 완패했습니다. 연예계 소식을 알아보는 센터 엔터입니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세계적 인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OST 8곡이 11주 연속 빌보드 핫백에 동시 진입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빌보드에 따르면 최신 싱글 차트에서 캐대언 OST 골든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5주 연속 통산 6주 최정상 기록입니다. 이 밖에 유어 아이돌과 소다팝이 5위와 6위에 이름을 올렸고 How It's Done, What It Sounds Like 등 모두 8곡이 100위권 안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 손흥민이 자신을 월급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제 유튜브에 공개된 하나뿐인 무릎팍 박사에 출연한 손흥민은 강호동의 월급이냐 주급이냐라는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받고 현실적으로 월급쟁이라면서 주마다 돈이 들어오진 않는다라고 답했는데요. 미국에서의 선수 생활도 이야기한 손흥민은 팬들에게 고맙다는 말은 매번 부족하다라면서 책임감을 갖고 축구 선수 생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센터 엔터였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0mm에 달하는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진 캐스터. 네, 오늘 외출하실 때 튼튼한 우산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지금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후부터는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몰아치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유 없이 붓고 시리고 피나고 나이 탓인지 예전 이상으로 뉴스센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머니처럼 느리지만 섬세하고 이어서 뉴스 현장이 방송됩니다.